봉사 많이 했니? 난 별로 안 했어. 저도 별로 안 했어요. 그치? 사실 전 봉사가 좀 귀찮았어요. 공부하기도 바쁜데 무슨 봉사야. 봉사는 마이너스만 없게 하자. 최소 100시간만 채우자. 100시간이 최소였어? 그러면 이제 내신도 받고 세부능력 특기상도 받는데 가장 재밌는 부분이 남아있는 것 같아. 바로 수상 경력. 뭐 재밌나? 재미없니? 난 상 많이 받아서 되게 재밌었거든. 볼까? 몇 개 받았어? 전 40개 정도 받은 것 같아요. 많이 받았네. 등수가 보면 엄청 높진 않아요. 근데 너도 거의 열리는 모든 대회에 참여했구나. 네, 일단 다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런 데도 나갔어. 사자성어 암기 대회? 아, 진짜요? 너 때도 있었어? 사자성어는 있었는데 제가 한자를 너무 싫어해서 근데 저는 되게 특이한 상이 하나 있었는데 사행시 짓기 대회를 또 뭐야, 제가 이게? 나왔거든요. 정말 작은 대회죠. 근데 학교 내에서 열리는 대회라던가 활동은 일단은 참여해보고자 했다는 게 그러네. 좀 좋게 평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일관성이 있는 것 같은 게 너가 네. 학교 내부의 문제에 되게 깊이 관심을 가졌던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학교폭력 예방 사행시 대회라고 하면 사실 스펙이 될 수 없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매력적인 재료가 될 수가 있어요. 너가 이걸 쓰진 않았겠지만 만약에 내가 정말 스펙이 없어. 뭐라도 써야 돼. 그런 상황이면 이걸 엮어서 난 이렇게 학교 맞아요. 내부에 관심 가졌고 뭐 그의 다른 자료는 이거 있다. 이렇게 엮으면 되겠죠? 자기가 좀 자신이 있다 하는 분야는 정말 사활을 걸어서라도 좀 집중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보면 저는 과학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과학 관련 상은 한 개도 없어요. 그래 나도 없어 그거. 글쓰기 관련 대회에서는 제가 좀 수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교수님께 여쭤보니까 사회과학 쪽이나 인문대 쪽은 완전히 엄격하게 평가는 못하겠지만 수상 경력만으로도 학생의 말하기랑 글쓰기 실력을 조금 가늠하고 평가 기준에 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대학교에 가보면 저희 시험도 다 논술형이잖아요. 그치 맞아. 네, 그래서 문과 학생이라면 특히 글쓰기 대회는 조금 열심히 참여해 볼 필요가 있다. 보면 정말 국어 경시 대회, 영어 말하기 대회, 인문사회 탐구 대회, 뭐 독서 기록장 쓰기 대회까지 나갔었네. 그러니까 일반고는 웬만하면 교내에서 열리는 모든 활동에 참여를 하되 그 중에서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정말 열심히 네. 참여할 거. 저는 사실 사자성어를 잘하지 못하거든요. 그 상도 못 받았어. 하지만 참여는 했어. 왜 떨어졌냐면 너 내로남불이 뭔지 알아? 그거 아니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나면 불륜? 난 이게 한자 성어인 줄 알았거든? 그거를 썼어. 아 진짜요? 근데 교무실에서 쌤이 나를 불러서 무아야 열심히 하고 다 좋지만 내로남불은 사자성어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그리고 보통 생기부하면 떠오르는 게 진로 희망사항에 전공 적합성을 드러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 너는 어떻게 썼었어? 근데 저는 사실 되게 단순하게 썼거든요. 1학년, 2학년, 3학년 다 언론인으로 썼어요. 근데 저는 이게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대학교 측에서도 알거든요. 고등학생이 맞아. 함부로 진로를 그렇게 섣불리 정할 수 없는 것도 알고 고민이 훨씬 더 많은 나이라는 것도 알기 때문에 너무 이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고통스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진로 고민이 있다면 그걸 진솔하게 드러내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진로가 바뀌었을 때 왜 어떤 고민을 거쳐서 바뀌게 됐는지를 자소서에 녹여낸다면 훨씬 진솔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 대신 이건 안 되겠죠. 자기가 생명공학과에 지원을 하는데 진로가 의사다. 그럼 학교 측에서 의심을 하겠죠. 그치. 얘는 생명학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의전원에 편입을 하기 그러네. 위해서 지원을 한 애다. 실제로 학교에서도 이걸 되게 좀 민감하게 따진다고 보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그러니까 최소한 입시생으로 가져야 할 아주 기초적인 센스만 있다면 웬만한 진로사항은 다 잘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다음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이게 학교에서 하는 뭐 동아리나 뭐 체험학습이나 이런 거지. 이건 어땠어? 일단 학급회장을 했네. 사실 회장을 했다는 건 그렇게 좋은 메리트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다 하니까. 진짜 다 하고. 정말 다 하니까. 근데 회장을 했다는 곳에서 그치면 안 되고 내가 회장으로서 학급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를 드러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여기 뭐 간부 수련회 간 거부터 학교에서 하는 생명 존중 교육 이런 잡다한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나는 살릴 만한 거는 동아리 활동일 것 같거든? 도서부 활동을 하셨네요. 전 1학년 때 사실 제일 무난해 보인 도서부를 들었거든요. 왜냐면 다른 데 들어가고 싶은 동아리가 없었어요. 우리 학교 동아리가 사실 네. 정말 잘 안 돼 있었어. 그래서 가장 무난해 보이는 도서부를 갔는데 위기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책을 안 읽으셨나요? 도서부에 있는 활동이 서가 정리하고 끝. 그냥 서가 정리하고 같이 피자 시켜 먹고. 근데 저는 또 야망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러다가 대학을 못 가겠다 생각이 들어서, 선배들 알다시피 제가 또 일 벌리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도서부가 할 수 있는 스펙 활동을 10개 정도를 10개? 다 적어가지고 카톡방에 다 올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반발이 있었겠죠? 그치, 애들이 너가, 일하기 싫잖아. 네, 너가 뭔데 왜 시키냐? 네가 뭔데? 네, 왜 이런 걸 올리냐? 네가 뭔데 나한테 귀찮게. 일을 시켜. 그러니까 그래서 한 명 한 명 제가 설득을 좀 했거든요. 이게 생기부에서 좀 어떻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장점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안 쓰는 서가를 활용을 해서 만든 적도 있었고, 또 도서부니까 읽기, 독해에 관련된 동아리니까 분야랑 관련된 뉴스 스크랩 활동 이런 것도 했었는데, 너가 아까 말한 글쓰기 대회 수상을 약간 맥이 이어진다. 네, 또 글쓰기 대회에서 제가 도서부 활동을 하면서 읽었던 글을 제가 활용을 했거든요. 그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실 활동만 보면 특이하진 않잖아요. 그치? 네, 특별하지도 않고 일반적인데, 정말 무난하잖아, 도서부. 네. 근데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아무도 안 시켰는데 활동을 다 적어서 한 명 한 명 설득을 했던 과정이 여기서도 조금 드러났던 것 같아요. 의견을 조율을 하고 문제점을 개선을 하고자 했던 그런 태도가. 그리고 사실 일반고 동아리가 그렇게 활성화돼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있다고 해도 사실 어느 학교는 할 수 있는 게 똑같잖아. 뭐 도서부, 책 정리하고 글 쓰고, 오케스트라 뭐 연주하고. 이렇게 나는 동아리 활동도 나만의 스토리로 녹여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왜냐면 나는 사실 그러니까 입학할 때 엄청 야망야망한 상태였어. 그래서 나는 진짜 서울대 아니면 안 가! 이런 생각으로 입학을 했는데, 너처럼 동아리를 딱 둘러보고 약간 위기감을 느꼈단 말이야. 아, 나는 여기서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했는데, 그때 내가 꽂혀있던 게 융복합 인재라는 키워드였어. 그래서 막 나는 공부도 잘하고 체육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는 애가 막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오케스트라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나는 할 줄 아는 악기가 피아노밖에 없는데 피아노를 안 뽑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일단 면접을 보러 갔어. 그래서 거기 악기를 안 들고 온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나는 되게 음악 듣는 걸 좋아하고 동아리에서 내가 청소를 하든 뭐 아니면 매니저를 하든 지휘를 하든 기본적인 음악은 아니까 되게 필요한 사람이 될 자신이 있다는 거를 막무가내로 들이냈는데, 어쩌다 뽑힌 거야. 그래서 바이올린을 시작하게 돼서 그때부터 레슨 받으면서 정말 3년 동안 바이올린 열심히 했거든. 그래서 나는 이게 스펙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실제로 자소서에 썼을 때 이걸 적극성 측면에서 되게 좋게 봐줬던 것 같아. 특히 나는 진로를 PD라고 썼기 때문에, 아, 이렇게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더라도 가능성을 찾아내는 것이 난 잘 맞는다는 걸 느꼈고, 그래서 PD란 직업을 진로희망으로 삼게 되었다로 연결했는데, 이거를 내 기억으로 서울대는 별로 관심이 없어 했고, 연대 면접에서 엄청 좋게 평가를 했거든. 뻔해 보이는 동아리일지라도 자기만의 색을 녹여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되게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활동도 나중에 자소서를 쓰다 보니까 정말 예기치 않게 연결이 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강조를 하고 싶은 건, 학생들이 가끔은 그런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대학교에 내가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뭔가 되게 학구적이고 있어 보이는 동아리에 지원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의 목적은 학생을 다방면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함이잖아요. 정말 자기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목적으로 정말 축구부를 들어도 괜찮고, 이런 음악 동아리를 드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무아 선배가 있었던 카코에 지휘자로 지원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또 중학교 음악 시간이 잦거든요. 상체에선 이것만을 강조하고 싶다 이런 거 있어? 말 그대로 정말 맨땅에 헤딩이라도 해보는 거? 맞아. 사실 학교 차원에서도 애들을 대학을 보내야 되니까 이런저런 활동도 많이 만들고 강연도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교수님들께서는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이게 학교에서 맞는 활동인지 아니면 얘가 정말 원해서 하는 활동인지. 그래서 강의를 하나 듣더라도 시키지 않아도 내가 이 강의를 듣고 이렇게 느꼈다 써서 가져가고, 자기가 원하는 동아리가 없다면 만들어 보기라도 하고, 원하는 활동이 없다면 이런 것만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선생님은? 이렇게 하면서 뭔가 제의를 해보기도 하고, 이런 태도가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진짜 생기부가 내 통장이라는 생각으로 살았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100원 하나 10원 하나짜리라도 아끼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모으잖아. 그런 것처럼 뭐 내가 100원 10원을 직접 쓸 건 아니지만 통장 잔고가 두둑해질수록 기분이 좋으니까 맞아요. 생급여에도 한 글자라도 더 담으려고 정말 피토하는 심정으로 살았어. 그때 힘들었던 것 같아. 봉사활동도 중요한 소재죠. 봉사 많이 했니? 난 별로 안 했어. 저도 별로 안 했어요. 그치? 사실 제가 뭐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착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막 엄청 도덕심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귀차니즘도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데?
정말 평균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전 봉사가 좀 귀찮았어요. 그래서 나도 그랬어. 공부하기도 바쁜데 무슨 봉사야. 네, 차라리 제 장점은 다른 데서 드러내고 봉사는 마이너스만 없게 하자. 그래서 그냥 최소 100시간만 채우자. 100시간이 최소였어? 전 그렇게 들어가지고. 아 진짜? 네. 나는 한 50시간 한 것 같은데. 근데 아마 그 정도 해도 마이너스는 없을 거예요. 맞아. 네, 대신 3학년이 돼서도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좀 봉사를 놓지 않았다는 것만 어필을 하자. 괜찮네. 이렇게 전략을 좀 써서. 나는 봉사 관련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다른 애들이 가는 것처럼 뭐 요양원 봉사라던가 벽돌 쌓기 이런 건 못했어. 대신에 오케스트라 동아리를 하다 보니까 오케스트라에서 약간 노인정 같은 데 가서 연주 봉사를 하거든? 그 얘기까지만 하면 동아리에서 하던 걸 그대로 한 거니까 뻔한 스펙이 될 수 있잖아.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닌데 어려운 클래식을 하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안 듣고 싶어 하시는 거야. 근데 우리가 들어도 별로였거든? 그래서 그냥 트로트나 노인분들이 들었던 가곡 같은 거를 엄청 쉽게 해서 그걸 연주해 줬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얘기도 내가 PD가 되고 싶다고 할 때 나는 상대가 원하는 거에 맞춰서 나를 변형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포인트를 정확히 알고 있다. 이걸 많이 어필을 했던 것 같아. 계속 강조하는 얘기지만 아무리 뻔하고 일반적인 스토리더라도 내가 어떻게 참여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매력적인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그리고 너한테 생기부를 가져오라고 하면서 내가 제일 흥미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 어디 있게? 왜냐면 이 부분은 그러니까 내신이랑 수상 경력 이런 거는 너가 나한테 생기부 상담을 하면서 보여줄 때가 있잖아. 그래서 이 부분은 보여준 적이 없거든. 너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부분입니다. 와. 그러니까 한 해가 끝날 때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았고 우리 담임 선생님께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것 같아. 웬만하면 좋은 얘기가 써있긴 한데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입시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에 대해는 좀 말이 갈리는 것 같아. 전혀 상관없다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아니다. 됨됨이야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서 한번 볼까? 사실 전반적으로는 막 그렇게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사실 학교에서 조금 성실하고 말 잘 듣고 수업 잘 들으면 좋은 얘기만 다 써주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경쟁률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행정이 마치 제가 이제까지 세특이나 동아리에서 쌓아왔던 저의 특성의 어떤 활용정점 같은 게 될 수 있게 여기서 딱 한번 어필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컨셉을 한번 잡아봤어요. 저는 행정이 컨셉 중요. 그쵸? 지독한 컨셉 중. 제가 그 학급이라는 공동체 내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존재하는가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사회학이니까 네. 이것도. 근데 사회학도라면 기본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쵸?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우리 학급에서를 고민을 해봤는데 이러한 불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어떤 거? 아니 학급회의는 학생들이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데 실제로 안 하잖아요. 그치. 다 그냥 떠들거나 대충하거나 자거나 자거나. 그런 시간으로 소비되고 있는 게 전 너무 화가 났어. 화가 났어요. 또 쓸데없는 정의감에. 그래서 이 학급회의라는 걸 한번 살려보자 해서 이름도 제가 만들었거든요. 뭐야? 학급 토론회라고 어라운드라고 어라운드가 영어로 우리 주위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입시나 내 어떤 생활에만 신경을 쓰지 말고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자 라는 이름의 학급회의를 제가 만들어 봤어요. 물론 제가 독단적으로는 결정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께 먼저 건의를 드리고 친구들한테도 투표를 하자고 해서 다행히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학급회의 대신에 어라운드라는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안건이 있으면 그 안에서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사회 문제에 대한 주제를 정해서 뭐 통일이라던가 국정교과서라던가 이런 걸 정해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는 시간 또 가졌던 것 같아요. 행책에 쓰기 진짜 좋은 얘기다. 그쵸? 이거는. 행정에서도 드러났고 진로 특성사항에 어떤 이런 자신의 특성으로서도 들어가 있어요. 아 여기 있네. 학급 내 네. 토론 모임인 어라운드를 통해 네. 토론 문화를 정착시켰다. 이 내용도 제가 자소서에 서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학구적인 태도라기보다는 어떤 실천력 그리고 문제의식 그리고 리더십을 좀 그치? 보여줬던 활동인 것 같네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우리 스튜디오 S 시청자분들에게 가장 알려주고 싶은 게 일반고에서 학생부를 알차게 만드는 요령이 분명히 존재해. 내가 아까 요령 부리면 안 되고 진실되게 해야 된다고는 했지만 진실성에 요령이 추가되면 진짜 곱하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같거든. 맞아요. 너의 요령은 뭐였어? 분명히 있었을 거야. 분량을 채우는 요령이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분량을 채우는 것과 오히려 반대로 분량을 빼는 요령을 조금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담백하게 네, 생기부 세특에 이런 얘기가 적혀있다. 이 학생은 성적도 우수하고 수업 시간에 집중도 잘하고 근데 이런 얘기 쓸데없거든요.
싶거든요. 그치. 왜냐면 이건 성적으로 증명이 맞아, 되니까. 맞아.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가 만약에 적혀 있으면 선생님께 가서 정말 죄송한데 혹시 이 얘기 대신 제가 보고서를 써서 드릴 테니까 이걸로 혹시 채워줄 수 있냐 여쭤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네, 괜찮네. 우리 한 문장 한 문장 정말 의미 없는 내용이 아니라 포인트가 될 수 있게 노력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랑 나랑 성향이 약간 달랐던 것 같은 게 너는 약간 시어머니 스타일이라서 일상에 항상 관심을 켜놓고 맞아요.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담백하게 만들 필요성이 생겼던 것 같고 나는 반대로 약간 뭐에 하나 꽂히면 그것밖에 안 보이는 스타일? 그래서 공부에 꽂힐 땐 정말 공부만 했고 동아리에 꽂히면 동아리만 해서 나중엔 좀 포장을 잘해서 풍부하게 만드는 게 필요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나의 요령은 뭐였냐면 나는 감수성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거든. 넌 감성 하잖아. 난 무미건조하단 말이야. 그래서 평소에는 그런 아름답고 훌륭한 생기부 멘트가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새벽 한 2, 3시쯤에 내가 했던 활동을 이렇게 돌이켜봐. 그러면 내가 한 고생과 눈물과 그냥 떠오르면서 좀 그런 극적인 느낀 점을 쓸 수 있더라고. 그걸 쌤들한테 제출했을 때 쌤들이 너 이런 걸 느꼈구나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쓰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존버는 승리한다. 네, 존버해라. 버티자. 왜냐면 현역 때 제가 수능을 망친 줄 알고 울면서 공부했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멘짓이야. 자소서를 처음부터 다 했었을 때도 그렇고 면접을 준비했을 때도 계속 저한테 되뇌이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내가 미래 어떻게 될지 불안해하는 것보다 일단 내 자리에서 버티는 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게 가장 유효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말을 저는 꼭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겁을 먹고 그냥 1학년 성적에 만족하고 머물렀다면 그리고 수능을 망했어 이러고 말았다면 도전 안 했다면 맞아. 지금의 미래가 저는- 완전히 달랐겠지. 그렇죠. 서울대 신입생으로서 아주 즐거우시겠어요? 근데 이번에 또 다 연기되고 다 취소되고 이래가지고 사실 실감은 안 나네요. 학종을 준비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입시도 입시지만 학종을 준비하면서 나는 내가 조금 더 멋있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느낌이 들었거든. 그러니까 좀 더 멋진 나를 만들어 나간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학교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해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많이 부탁합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와, 나의 최애 후배. 그리고 입시에 대한 같은 고민을 공유하고 저희에게 간단한 질문들을 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 카톡방을 개설했습니다. 이렇게 채팅방에 들어가서 오른쪽에 말풍선 플러스 클릭 그리고 오픈 채팅을 누르시면 스튜디오 S 혹은 서울대생과 함께하는 스튜디오 S를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에서 우리 영상 업로드 일정 그리고 간단한 입시 관련 질문들을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란을 참조해주세요. 와!